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 가운데 개인 소비는 3.2% 증가하며 1분기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인터뷰나 청문회 없이 이민법원에서 신속 기각하고 추방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재심 요청을 포기한 대신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시설 건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의 인준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두 중진 상원의원들 간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와 인공지능, AI 관련 기업 투자가 성장세를 떠받치면서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에도 이런 경기 흐름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올해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 1.5%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2.1%보다 성장세가 둔화됐고 시장 전망치인 1.8%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는 정부 지출 감소와 수입 증가가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의 핵심인 개인 소비는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2분기 개인 소비는 3.2% 증가하며 1분기 0.5%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미 이란 충돌에 따른 유가 상승과 관세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소비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했습니다. 기업 투자도 성장세를 뒷받침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등 인공지능 인프라 확대에 힘입어 장비 투자는 15.2%, 지식재산 투자도 8.8% 늘며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정부 지출은 0.8% 감소했고 전략 비축유 방출 등의 영향으로 연방정부 지출은 4.1% 줄었습니다. 수출은 4.5% 증가했지만 통신장비와 반도체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늘면서 수입은 11.5% 급증했습니다. 이 때문에 순수출은 2분기 성장률을 1%포인트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의 기초 수요를 보여주는 민간 지출 증가율은 3.9%로 3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인 소비와 기업 투자가 모두 견조한 흐름을 이어간 점은 경기 침체 우려를 다소 덜어주는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속되면서 미국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 잠재력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관세 정책과 물가, 국제유가 흐름이 앞으로 소비와 기업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하반기 미국 경제의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와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성장세는 다소 둔화했지만 경기의 기본 흐름은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피난민 신청자 수백만 명에 대해 인터뷰나 청문회 없이 이민법원에서 신속 기각하고 추방령을 내리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민들 130만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을 종료하고 있는데 이어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난민을 요청 중인 피난민 신청자들 200만 명에 대해서도 추방령을 내리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천만 명으로 보고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최대한 추방하려는 동시에 추방 대상을 이재민과 피난민 신청자 수백만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7일자로 즉각 발효시킨 새 규정에 따라 이민서비스국이 피난민 신청자들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고 이민법원에 직접 넘기도록 하는 새 정책에 착수했습니다. 이민법원에 넘어가는 피난민 신청자들은 청문회 없이 신속 종결 처리하며 대부분 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최종 추방령이 발부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에는 현재 어사일럼 시커라는 피난민 신청자들이 150만 명이 밀려 있으며 이민법원에도 320만 적재 건수 중에 난민 신청자들이 230만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터뷰나 청문회 없이 피난민 신청자들의 대다수를 추방령을 발부해 미국에서 떠나도록 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2천만 불법 체류자들뿐만 아니라 TPS 임시 보호 신분자 130만 명, 인도적 패롤 일시 체류 허가자 150만 명 등 약 300만 명을 새로 미국에서 내보내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도적 패롤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아 미국에 대거 입국한 후에 피난민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기해온 150만 명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쿼터를 역대급 최저치로 줄이고 난민 불어 기각과 추방 조치를 내리려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난민 신분을 허가받으려는 외국인들 가운데 외국에서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하려는 경우 레퓨지로 부르고 있고 일단 미국에 들어와 신청하는 경우는 어사일럼 시커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이든 시절 2년간 CBP1 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고 미국에 일단 합법 입국해 이민 서비스국에 통보를 기다려온 외국인들은 98만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CHNV라는 인도적 패롤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쿠바와 하이티, 니카라와 베네수엘라 등 4개국 출신들은 53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헌 판결을 받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재심 요청을 포기한 대신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원정 출산 금지 법안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원정 출산 금지 법안들은 출산이 임박한 외국인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원정 출산 관련자들을 형사 처벌하며 괌과 사이판 등에서의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재시도하지 않고 그 대신 원정 출산을 범죄로 단죄해 금지시키려는 법안들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 판결 후 25일 안에 요청할 수 있는 재심 요청을 하지 않아 재심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28일이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지나가 연방 대법원 재심리 요청 기회를 날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 재심 요청을 포기한 배경은 최근 50년 동안 연방 대법원이 판결이 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심리를 허용한 적이 없어 수용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로써 트럼프 행정부는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수정헌법 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속지주의, 미국 시민권 조항에도 불구하고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던 시도에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둘째,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이 버스 투어리즘으로 불리는 원정 출산부터 막겠다는 법안들을 잇따라 상정하고 나섰습니다. 연방 상원에서는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이 밴 버스 투어리즘 액트를 1년 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 직전인 지난 5월 존 카닌 상원의원이 백오프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이민법의 대가 중 한 명으로 꼽혀온 존 카닌 상원의원의 법안은 외국 사기범들에 의한 미국 시민권 취득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을 백오프라는 약자로 이름 붙였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권을 겨냥한 출산 여행에 참여한 임산부는 미국 입국을 거부할 수 있고 관련 사업자들을 형사범죄로 강력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에서는 앤디 오글레스 하원의원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맞춰 앵커스 어웨이 액트를 재발의했습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위원장급의 중진인 모간 그리피스 하원의원은 가장 최근인 7월 들어 괌과 사이판 등 미국령 영토에서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자동 시민권 부여를 막자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And Birthright Citizenship for Territories Act는 2027년 1월 1일부터 괌과 사이판,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에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원정 출산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에 불법체로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25만 명에 달하고 원정 출산에 의해서는 2만 6천 명이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받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소유 부지를 활용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와 발전시설 건설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유지와 폐쇄된 핵시설 부지까지 개발 대상에 포함하며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환경 문제와 전력 소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AI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방 국유지를 대규모 데이터 센터 부지로 잇따라 개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는 켄터키주 퍼두카의 옛 우라늄 농축시설 부지 일부를 데이터 센터와 발전시설로 재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군사용 전홍축 우라늄을 생산했던 이 시설은 지난 2013년 폐쇄된 뒤 정화 작업이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되며 1.8기가와트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와 2기가와트 천연가스 발전소, 2.6기가와트 규모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에너지부는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 과정에서 8,000개, 운영 이후에는 600개의 상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오하이오주의 옛 핵물질 농축시설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핵무기 생산시설 부지에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AI 경쟁에서 중국을 앞서기 위해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를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규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연방 국유지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핵물질을 생산했던 부지를 다시 개발하는 만큼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 장기적인 환경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화 작업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하지만 환경단체들은 대규모 개발에 앞서 충분한 환경 영향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절반 가까이가 자신의 거주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데 강하게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소음과 환경 오염은 물론 막대한 전력과 물 사용에 대한 우려가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지역 주민 반대로 지연되거나 중단된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은 최소 75건, 규모는 1,3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또 일부 태양광 발전 예정 부지를 데이터 센터 용도로 변경하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환경단체들이 소송에 나서는 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의 인준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존 카닌, 톰 틸러스 상원의원 간 심각한 내용을 겪고 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의 반대로 인준 부결이 예상되자 표결 자체가 연기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지명을 철회한 후에 이들 2명이 퇴임하면 다시 지명할 것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에서 일약 연방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토드 블란체 지명자의 상원 인준을 놓고 공화당 내의 내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이 가로막아 측근인 블란체 법무장관의 상원 인준이 어려워지자 일단 지명을 철회한 다음에 나중에 재지명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의 행동으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존 카닌, 톰 틸러스 2명의 상원의원이 가로막고 있는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부 장관의 지명을 일시 처리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의 최측근인 토드 블란체 후보를 이들 2 공화당 상원의원이 물러난 후에 다시 법무장관에 재지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장관의 상원 인준의 부결을 피하기 위해 일단 지명을 일시 처리하고 장관 대행으로 계속 일하게 한 다음 11월 중간 선거에 나서지 못하는 존 카닌, 톰 틸러스 상원의원이 워싱턴 정치권을 떠난 직후인 늦어도 내년 1월 초에 재지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공화당의 존 카닌 상원의원과 톰 틸러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강경파들에 밀려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패배했거나 은퇴를 선언해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블란체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을 위해 IRS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전합의를 이끌어내서 1억 달러의 감세 혜택을 안겨준 셈이 됐다면서 상원 인준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블란체 지명자는 이와 함께 18억 달러의 기금을 조성해 바이든 시절 연방 법무부로부터 기소 등 처벌받은 친트럼프파들에게 정부 보상금을 제공하려다가 논란을 빚자 보상기금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토드 블란체 지명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의 모든 소송을 이끌어온 개인 변호사 출신으로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연방법무부의 2인자인 부장관에 전격 기용됐고, 펜번디 장관 경질 후에는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 각종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나치게 트럼프와 지지자들을 위해 행동한다는 비판을 사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토드 블란체 연방 법무장관 지명을 일시 처리했다가 2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면 재지명할 뜻을 밝혔으나 그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다소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패 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수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의 반감과 반기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